11월 4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안개가 극성입니다. 아침까지도 오늘 안개 조심해야겠습니다. 낮이면 안개도 거치겠고 전국에 완연한 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기온도 적당히 오르면서 낮 동안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중북부 지역에는 오후 한때 살짝 비가 지나겠습니다. 비의 양은 1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최저 기온은 4도,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원주 지방 현재 기온은 6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이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 시행으로 어떤 행위들이 처벌되고 또 피해자 보호수단은 충분한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고요. 또 원주 문화재 야행 천년 원주에서 밤들이 논일다가 오는 11월 11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전시와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저녁에 개막식이 열린다고 하는데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보고요. 또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는 12일부터 30일까지 원주 곳곳에도 도시문화축제 닷을 개최한다고 하는데 원주 도시문화축제 소식도 전해보겠습니다. 11월 4일 목요일 상견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집에서 하는 필라테스 온라인 운동 교실을 운영합니다. 모바일 앱을 활용해 운동 실습과 실시간 소통을 병행하며 오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월요일과 화요일 매주 2회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됩니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 사용이 가능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3일부터 12일까지 선착순 20명 이내로 전화 신청받습니다. 평창군 도시재생센터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21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구리고개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비즈니스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리고개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총 30시간의 원예 심리치료사 과정을 이수한 주민협의체 회원 12명을 중심으로 마을 유휴 공간에 다양한 허브를 식재한 데 이어서 수확한 허브는 제품의 원료를 활용해 마을 소득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영월의 강원 허니원 영농조합법인이 제41회 농업인 대상 축산발전 분야에 선정됐습니다. 법인은 2013년 8월 강원도 양봉 공동 브랜드로 설립된 뒤 도내 양봉 생산 농가들이 생산한 벌꿀 생산, 관리, 유통으로 양봉 특산품 브랜드 이미지를 제공하고 양봉 산업 유통구조 자리매김에 기여해왔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상대방의 거부에도 괴롭히고 쫓아다녀 공포감을 주는 행위를 벌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 시행으로 어떤 행위들이 처벌되고 또 피해자 보호수단은 충분한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와 남재성 교수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남재성 교수님 나오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남유성입니다. 네. 자, 이 최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경범죄로만 처벌됐던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스토킹 행위를 떠올리면 남녀 간 상황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정확히 어떤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이 되는지요? 네, 이번에 제정된 법률의 정확한 명칭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네. 이 법률에 의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라든지 아니면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장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들, 아니면 주거나 직장에 와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그리고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휴대폰 메시지 등을 이용해서 각종 영상이나 또는 말, 글 이것들을 고의적으로 도달하는 행위들이 대표적인 스토킹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토킹 행위는 가벼운 경범죄 처벌만을 받아왔다고 하는데 그럼 이번 스토킹 처벌법으로 어떻게 처벌이 좀 강해지는 건가요? 네, 그동안 좀 많은 비판들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적용된 법률은 경범죄 처벌법이라고 하는 아주 가벼운 법률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밖에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요.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흉기를 활용하거나 물건을 이용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 대단히 좀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원도에서 이 스토킹 건수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8건보다도 올해 벌써 127건으로 신고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이 스토킹 피해 사례는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 강원도에서는 약 한 100건 정도의 스토킹 범죄가 매년 발생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 108건, 그리고 2019년도에는 109건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이 시행된 게 바로 2021년 10월 21일, 아직 이제 보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벌써 보름 사이에 최소 38건 이상이 강원도에서만 입건된 상황입니다. 또 전국적으로 보면요. 과거에는 이 시행 이전에 약 하루 평균 신고 건수가 24건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전국적으로 현재는 113건에 달하고 있으니까 약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10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강원도에서도 이 관련 법에 따른 구속 사례가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 법률이 강화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처벌 사례가 많이 등장할 텐데요. 대표적으로 춘천에서 이 배달업에 종사하던 직원이 이제 해고를 당했고요. 그 이후에 업주에게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또 흉기를 사용해서 위협을 해서 구속된 사례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주에서는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가서 지속적으로 구애를 한 그런 피해자가 경찰에 입건돼서 현재 수사를 받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스토킹이라는 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일어날 경우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다면 단 한 번만이라면 처벌을 못하는 걸까요? 네,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회성이라도요. 행위 경중에 따라서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스토킹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이제 지속성과 반복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회성보다는 어쨌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질 때 처벌 수위가 높다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전에는 왜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해서 끝까지 그렇게 구애를 하는 경우도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것도 이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예. 네. 예, 최근 비대면 온라인 활동이나 또 SNS 활동이 굉장히 좀 증가하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네. 이 온라인 스토킹의 경우도 스토킹으로 좀 인정이 되는 신고가 가능할까요?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정보통신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서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메시지 또 이미지 이것 보내는 것도 이 법률에서는 처벌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온라인 스토킹 역시도 처벌을 할 수 있고요. 이 역시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강한 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토킹 피해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요? 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좀 온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사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스토킹 범죄가 성범죄라든지 기타 강력 범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요, 경찰은 긴급 응급 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 금지를 할 수 있고요. 또 휴대폰과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위반하게 되면 가해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기에 신고를 하는 것이 더 큰 범죄를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여성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좋아한다. 너 정말 너무 좋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구애를 하게 되면 사실 처음엔 호감이 없다가도 또 마음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만약에 뭐 남성이나 여성이나 상대가 좀 마음에 든다. 이럴 땐 그럼 어느 선까지 해야 될지 그것도 참 굉장히 좀 아이러니할 것 같아요. 예, 이제 성범죄와 스토킹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상대방의 노라고 하는 의사표시이거든요. 노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지속되면 그것은
성범죄가 성립하거나 스토킹 범죄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싫으면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범죄 성립 요건이 되는 것이죠. 예, 싫으면 확실하게 스타. 네. 예. 자, 이 스토킹 처벌법 시행으로 스토킹을 범죄로 이제 처음 규정하고 형사 처벌할 길이 열렸다는 의미는 있지만 또 아직 시행 초기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 안전 조치가 적당한가에 대한 아쉬움도 있는데요. 네. 이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보완점이나 또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률 제정된 건 당연히 이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 법률은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처벌의 의사가 없거나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못하는 법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가해자가 피해자를 장기간 협박을 했거나 또는 강제로 고소를 취하게 하면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두려우면 오히려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고요.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가장 시급하고 두 번째는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찰의 신변 안전 보호 조치가 있지만 이것들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들한테는요. 긴급 피난처도 제공을 하고 심신 안전 회복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의료와 법률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우리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한테도 동시에 제공하는 방안들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보복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남재성 교수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밤거리를 거닐며 원주 지역 명소를 탐방할 수 있는 원주 문화재 야행이 1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오늘 저녁 개막식이 열립니다. 이 소식 추인혜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 천년 역사를 기념하는 야행이 진행 중이라고요? 네, 원주 문화재 야행이 오는 11일까지 강원 가명 문화의 거리 무의당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원주 문화원이 주최하고 원주시가 주관하고요. 강원도와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행사로 올해로 4회째를 맞는데요. 올해 축제는 우리 원주 지명이 처음 유래한 고려시대부터 지금까지 1000년 동안의 역사를 재조명해보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실제 다양한 퍼포먼스 공연과 오프라인 행사는 오늘부터 진행되지만 각종 전시와 온라인 프로그램은 지난달 10월 2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행사 기간 동안 1만여 점의 빛 조형물이 가명에 설치되고 축제 등을 비롯한 미술품이 문화의 거리 곳곳에 설치됐습니다. 골목 장터, 소원 등 띄우기, 조선 순교자 감옥 체험, 또 시티투어버스 성지순례와 같이 원주시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는데요. 원주문화원 야행 박전아 총감독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는 940년에 비로소 원주의 이름을 얻어서 원주라는 단일 지명으로 110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원 가명은 1395년에 설치가 되어서 1895년 팔도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500여 년 동안 원주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살려서 이번 행사의 슬로건을 천년 원주에서 밤들이 논일다로 정해서 원주 천년의 역사를 이번 행사에 담아봤습니다. 11월 들어서 날씨가 상당히 쌀쌀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다행히 요즘 들어서 기온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밤에 강원 가명에 오시면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달 항아리와 빛으로 빚은 천년 원주라는 빛 조명 도자 전시를 보시면은 아마 무한한 감동을 받으실 겁니다. 강원 가명으로 나들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행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개막식은 오늘 저녁에 또 열린다고요? 어떤 행사들이 또 개막 행사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강원 가명 일대에서 문화재 야행 개막식이 열리는데요. 본 개막식 행사는 저녁 7시에 시작하고요. 개막식 전에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이 도 관찰사 도임 행차를 재현하는 퍼레이드가 진행됩니다. 원주 축협부터 강원 가명까지 진행되는 퍼레이드로 이색적인 볼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내일 11월 5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는 천년 원주 윷놀이가 펼쳐집니다. 광대패 모두골과 정선아리랑 보전에 또 여러 배우들이 출연해 근사한 윷놀이 퍼포먼스를 할 계획이고요. 11월 6일 토요일에는 가명의 밤도깨비라는 이름으로 앙상블, 악기 공연, 버블쇼를 비롯한 무대 공연이 진행됩니다. 역사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준비되는데요. 민족문화연구소 측이 원주를 지켜온 혁명의 빛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군대 해산을 거부하고 항일 의병대를 조직해 싸운 민긍우 의병장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줄 예정입니다. 이 다양한 프로그램 외에 저녁에는 가명의 아름다운 조형물과 조명이 전시돼서 사진 찍기 좋은 풍경을 자랑하는데요. 현장에서 원주 57 달 항아리 전시를 관람하는 시민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저희 너무 느낌이 다르게 해서 보는 거하고 여기서 안에 있는 건 너무 저쪽은 현대고 여기는 예전에 그 조선시대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달라요. 저쪽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고 여기는 옛날에 돌아온 느낌.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쪽에 여기 앉아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게 낙엽도 떨어지고 항아리도 있고 너무 좋아요. 항아리색이 너무 예뻐요. 요색. 특히 요색이 너무 예뻐요. 내일 개막식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내일 꼭 오고 싶어요. 그래서 그 조선시대 그 느낌을 다시 한번 받고 싶어요. 네. 자, 그리고 인증사진 온라인 공모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행사가 진행되는 11월 11일까지가 접수 기간인데요. 원주 문화재 가명에서 사진을 찍고 인증사진을 SNS에 올리면 됩니다. 해시태그로 2021 원주 문화재 야행을 달아서 올리면 되는데요. 1등은 10만 원권 농협 상품권을 받습니다. 1, 2, 3등 모두 농협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특히나 다채로운 볼거리와 또 오늘 화려하게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야행 개막식이 저녁 7시에 강원 가명에서 진행되니까요. 개막식에 참석하셔서 천년 역사를 담은 우리 원주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7시 강원 가명에서 개막식 진행된다고요. 네, 저녁 날씨는 좀 쌀쌀하니까 좀 도톰한 겨울옷 챙겨 입으시고 원주의 야행 개막식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즐거운 저녁 시간 보냈으면 좋겠나요? 주인의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강원 가명 야행 행사에 이어서 또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가 오늘 10일부터 30일까지 21일 동안 학성동 일대를 비롯해 원주 곳곳에서 도시문화축제 닷닷닷을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 원주 도시문화축제 소식은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김선혜 사무국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김선혜 사무국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제 위드 코로나 네. 접어들면서 아주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또 10일부터 원주 곳곳에서 도시문화축제 닷닷닷을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 도시문화를 주제로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열리는 축제인가요? 어떻게 좀 소개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다들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닷닷닷의 뜻에 대해서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매년 가을 열리는 그림책 전시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예, 문화도시에서는 지난해까지 매년 가을 문화리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그림책 전시와 행사를 진행해왔는데요. 올해는 도시문화로 확장하고 예술 장르도 그림책에서 설치미술, 파인아트, 일러스트 등 다양하게 확장을 했습니다. 예, 문화도시 사업이 원주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문화적으로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일인데요. 그에 따라 도시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네, 닷닷닷은 원주의 도시문화는 어떤지,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담론 형성을 위한 자리이고요. 작은 점이 모여 선을 만든다. 이것이 닷닷닷의 의미입니다.
축제 개막일이 13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다음 주네요. 네, 축제로는 이제 국내 처음으로 도시문화를 주제로 전시와 또 퍼포먼스가 펼쳐진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 여파로 준비 과정이 좀 넉넉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게요. 예, 시민들과 함께 도시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즐기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원하는 장소에서 많은 분들과 진행되지 못하는 어려움도 이제 생기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전시를 준비하는 시민팀들이 답사를 가셔야 되는데 수도권 코로나 확산이 갑자기 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셨고요. 하지만 작년의 경험이 있어서 그러신지 생각보다는 예술가와 시민들 모두 잘해주고 계시고요. 특히 11월이 되면서 조금 규정도 완화되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제 자체가 혼자 하기보다는 여럿이 합동으로 해야 되는 축제인데 그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총 4개의 프로젝트로 진행된다고 들었거든요. 축제 구성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됩니까? 예, 좀 많죠. 예, 닷닷닷이 도시의 다양한 장소를 무대로 작지만 다양한 행위, 경험, 순간들을 통해 도시 문화를 알아가고 발견하는 21일 동안의 축제라고 정의를 해봤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댄싱 공연장에서 열려요. 댄싱 공연장은 원주 시민들의 문화활동 집결지로 기능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시민이 직접 나의 공간을 만들고 운영하는 공간 실험 프로젝트, 시민이 전시 기획자가 되어보는 프로젝트 등을 만나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문화로 만든 장소입니다. 원주 천변, 학성동 일대, 댄싱 공연장 등에서 진행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에 대해 새로운 쓰임을 한번 발견해보자는 프로젝트입니다. 원주에 지금 문화로 창업한 청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준비해서 남녀노소 즐길 만한 놀이들이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세 번째가 예술로 보는 도시인데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원주는 6.25 전쟁으로 인해 형이 생겨났습니다. 이 전쟁으로 만들어진 장소들인 대명원, 캠프롱, 신해촌 등을 대상으로 해서 예술가들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전시 및 예술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학성동 일대가 전시장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나 이제 시민을 담은 공간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인데 어떻게 좀 참여할 수 있습니까? 네, 어제도 밤늦게까지 시민 11팀이 댄싱 공연장에서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리 공간 프로젝트라고요. 시민이 직접 나의 공간을 만들고 운영하는 공간 실험 프로젝트가 있고요. 두 번째가 시민 전시기획 프로젝트라고 시민이 전시기획자가 되어 그림책 전시로 표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려면 시민공유 플랫폼 원주록자에 일정과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한번 일정 확인하시고 댄싱 공연장으로 21일간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 가면 됩니까? 행사 기간에는? 네, 10날부터 30날까지는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제한도 없고요? 시간은 10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10시부터 6시. 거의 뭐 하루 종일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또한 예술로 보는 도시와 문화로 만든 장소는 전시나 또 퍼포먼스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이거는 일정을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성동 전시는 10일부터 30일까지 10시부터 6시까지 상시 전시가 되고 있고요. 퍼포먼스는 14일, 20일, 27일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퍼슨 프로젝트도 매주 주말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원주롭다 통해서 일정 확인하시고 사전 예약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또 도시문화의 방향성을 논하는 자리, 도시문화 이야기도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건 언제 진행이 됩니까? 네, 이거는 축제 폐막식으로 진행이 돼요. 닷닷닷 문화예술 컨퍼런스라는 형태고요. 지금 이 축제 자체에서 시민들은 우리가 어떤 도시 문화를 만들어 가고 싶은지 어떤 장소를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실제로 댄싱 공연장을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될지 그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고요. 이것도 사전 예약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예약 폼을 전시 중간에 열 예정입니다. 인원 제한은 없습니까?
아마도 코로나 상황을 한번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설치 미술, 일러스트 이렇게 다 만들어진 도시 문화, 우리 시민들이 네. 어떤 도시를 만들어 하는지 네, 이 작품을 보고도 많은 얘기가 좀 나올 것 같나요? 네. 자, 네, 끝으로 맞습니다. 그 밖에 행사 내용과 더불어서 일정과 장소, 초대 말씀 듣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도시문화에 대한 주제로 축제를 여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원주에서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시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시고 많이 즐겨주시고 또 많은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네,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많이 예약해 주시고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술로 보는 도시는 도시에 대한 네. 새로운 시각을 공유하고 또 탐구하는 전시예술 퍼포먼스 이런 네. 또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처음 네. 준비되는 행사니만큼 시민들의 네. 기대도 클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마무리되어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김선혜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네, 11월 4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듣기는 유튜브 원주 KBS 라디오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하고요. KBS 원주방송국 표준 FM 97.1MHz에서 함께 청취할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